안녕하세요.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12월 20일 월요일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날씨는 그래도 눈이 오고 했지만 날씨는 이렇게 춥지 않습니다. 좀 겨울이니까 뭐 이 정도가 뭐 보통이겠죠. 12월을 제 막바지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정치권은 대통령 후보, 양 후보, 두 사람 후보 간의 정책 대결, 큰 틀의 정책 대결은 없고 가정사 문제 가지고 선거판을 끌어갑니다. 민주당에서 아마 일부러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후보를 가져놓고 비교하면 후보는 비교할 것도 없잖아요. 이재명 후보, 전과 사범, 성남 대장동에 시장으로 있으면서 나몰라라 하지만 민간인한테 수천억을 먹게 해준 거, 밀어준 거. 검찰에서 조사하는지 하는지 아직까지도 미비합니다. 이 나라가 이게 나라 꼴입니까 이게. 검찰들이나 경찰들이나 말이죠. 예? 정권에만 눈치 보고 말이에요. 법대로 원칙대로 하지 않는다. 전부 다 쓸어버려야 돼. 다 쓸어버려야 돼요.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사람이 두세 명만 모여도 기울이 있는 거예요. 기울. 예? 도대체가 이게 한 나라를 경영하면서 말이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말이죠. 그게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그 후보에 대해서는 허전히 자신 있게 할 거 없으니까 가족들만 서로 가지고 합니다. 가족 따져도 아니 윤석열 후보의 부인이 주간조선에서 다 조사했더만 그거 조사했더니 다 그 여당에서 얘기하는 게 사실과 다르더만. 가짜 뉴스. 원래 저 사람들은 그 프레임을 아주 잘 씌우는 그런 대로 일생을 살아온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들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이제 아주 하기도 싫고 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10여 프로 이상씩 차이 났었는데 요즘에 선대위가 구성돼 가지고 김종인 총괄위원장이 들어오고 또 이준석 당대표가 참여를 해가지고 상임 공동대표가 되고 공동위원장이 되고 또 홍보본부장도 하고 그러는데 더 떨어져요. 이 사람들이 없을 때는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는데 들어오고 이렇게 직접 선대본부에 참여하고 나서 여론조사 지지율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해야 되고 자기를 돌봐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못난 사람들이에요. 그게 원래 지식 있고 수준 있고 뭐하고 경륜 있고 그런 게 아니고 못난 사람들입니다. 자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다. 남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나무 때문에 이렇게 미루는 거는요. 아주 치사한 사람이고 수준 낮은 소인배들입니다. 소인배. 오늘은 요즘에 뉴스가 잔짓한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만 여러분들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신지에 영입한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신지에 윤석열 페미니스트 신지에 영입
지지 기반 넓히고 철학 확장해야. 신지혜예요. 어린 사람이죠. 이게 페미니스트 아닙니까? 페미니스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후보 직속기구로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새시대 준비위원회가 한국 여성 정치 네트워크 신지혜 대표를 수석 부위원장으로 영입했습니다. 원래 그 신지혜 씨는 전에 진보성이 있던 사람입니다. 1990년생으로 올해 31살인 신 대표는 지난 2004년 한국 청소년 모임 대표로 정치 활동을 시작해 녹색당 후보로 2016년, 2020년 국회의원 선거와 2018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기도 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출마하는 거, 하여튼 정치는 일찍 배우면 좋지요. 신 대표는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을 선거 슬로건으로 삼는 등 페미니스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윤 후보, 김 대표와 함께 새시대 준비위원회 환영식에 참석한 신 대표는 여러 고민들이 있었다면서 윤석열 후보님께서 여성폭력을 해결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좌우를 넘어서 전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함께 하기로 했다. 그 말을 했다. 윤 후보도 정말 어려운 결정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한다며 국민의힘도 새로운 영입 인사들을 통해서 국민들의 지지 기반도 더 넓히고 철학과 진영을 좀 더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직속 선대위에 많이 와서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윤 후보는 정당 내부에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토론하고 결론이 도출돼야 민주주의 실현하는 정당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 대표는 앞서 지난 9일 올린 영상을 통해 왜 대선 주자들은 여성의 표에 관심을 갖지 않는가, 최근 일어난 정치적 백래시의 시작은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부터 시작이라면서 30대 당대표가 처음 당선된 과정에 펜코라고 하는 커뮤니티 사이트가 큰 기여를 했기 때문이라며 2030 남성들이 주로 사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이 대표의 지지 기반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신 대표는 지난 7월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여가부 폐지 공약으로 젠더 갈등을 조장하는 혐오 정치를 규탄한다며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페미니스트, 여러분, 페미니스트는 남성들 가부장 제도에 반하는 여성들이 나서줘야 된다. 여성들도 참여해야 된다. 여성들이 나서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걸 갖다가 페미니스트라고 하잖아요. 페미니스트의 신지혜라고 그러면 인터넷 사이트에서 아주 많이 활동하고 움직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이제 페미니스트 이 신지혜 씨를 이제 부위원장으로 임명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그 페미니스트의 신지혜 씨를 부위원장으로 초빙하는 걸 갖다가 달갑지 않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김종인 총괄위원장, 상임위원장, 도대체가 지금 현재 이 좋은 시기에 상대편의 후보의 결점들이 아주 수없이 많은데 이런 좋은 시기에 여론을 갖다가 쭉 끌어올리지 못하게 하는 것도 김종인 대표의 무능력입니다.
무능력. 또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좋은 시기에 자기의 역량을 발휘지 못하는 대표로서는 오히려 무슨 그 꼼수만 있고 또 자기만 내세우고 자기만 그 알아주길 바라는 이상스러운 대통령 선거의 당대표 참 못마땅합니다. 이준석 대표 아무래도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당대표는 대통령 선거에 후보가 결정되면 후보한테 전권을 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여당의 문제점을 갖다가 물고 늘어지고 그걸 파고들고 거기다가 미사일을 쏘는 거예요. 미사일을. 그리고 이 윤석열 후보가 다니는데 뭐라 쫓아다니면서 이거 흔들고 다닙니까? 이거. 그때 그 시간에 다른 거를 해야지. 그 두 사람이 있으면 당대표고 윤석열하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보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헷갈려요. 생각이. 저 이준석이 좀 뭐 나와서 있어 뭐 이래가지고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카메라의 포커스를 윤석열이한테 내미는 거예요. 이준석이는 가더라도 저 뒤에 더 있어. 뒤에서 사람들한테 인사라든지 뭐든지. 근데 같이 따라다니는 거는 마이너스입니다. 선거전에서는 각기 놀아서 다 해야 돼요. 모두가 놀아서 해야 돼요. 각자 특기를 살려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많은 그 정치평론가들이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이준석 대표하고 조수진 의원하고 이제 또 이제 서로 옳으니 그러니 홍인이 받치니 하면서 말을 이제 서로 오가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내가 상임선대위원장. 조수진, 난 윤 말만 들어. 고성 충돌. 조수진 말이 맞아요. 이준석이 정치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상임 대표 선대위원장이고 내가 당대표인데 내 말 왜 안 들어? 이런 시간이에요. 이게 못된 거예요. 이게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서 뿔 난다고 그러잖아요. 엉덩이에서 뿔 난다고.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서 뿔 난다는 거예요. 내가 상임 선대위원장인데 내 말 안 들어? 조수진. 그러니까 나는 윤 말만 들어. 나는 윤석열 후보만 말만 듣는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당신들이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지. 만약 윤석열이 잘못돼 버리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준석이 책임질 거야? 새파란 사람들이 말이지 뭐 세상을 뭘 안다고 말이지. 괜히 내가 누군데 못난 것들이 내가 누군데 하고 목에다 심지고 다니는 거예요. 못난 게. 그래서 벼가 우리나라 사람들 어른들이 얘기할 적에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는 거예요. 벼가 익으면 고개 숙인다는 말이 우리나라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그 요즘 내 깡통 시대, 젊은 시대들 20일 선대위 비공개 회의에서 이준석, 조수진 언성 높이며 갈등. 이준석, 조수진의 윤핵관 보도 정리하라 지시. 조수진, 내가 왜 당신 말 듣나? 이후 내 책임 입장 표명.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최고위원인 조수진 의원이 20일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강하게 충돌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이 대표와 공보단장인 조 의원이 마찰을 빚으면서 선대위가 삐걱거리는 모양새다. 이준석이 아무래도 이대로 계속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계속 고치지 않으면
12월 중에 밀어내야 돼. 옆으로 밀어내든지 뒤로 밀어내든지 조용히 있게 하든지 말이지. 아주 생각 가만히 보면요, 약삭 빠른 요즘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 그런 그 이점, 그런 자기 과시, 그런 자기 이득, 요것만 아주 달쿠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못마땅합니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중앙선대위 비공개 회장 안에서 문 밖으로까지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다. 누군가 책상을 강하게 치는 소리까지 들려 나왔다. 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갈등의 주제는 이 대표와 조 의원이었다. 이 대표 아무래도 국민 소원에 당해익었어. 이 대표 측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이 대표는 공보단장인 조 의원에게 모 언론에서 인용하는 이른바 윤핵관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의 말이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과 이 대표를 저격하고 있으니 정리하라. 고 하자 조 의원이 내가 왜 이 대표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고 반발했다. 좋았어. 이 대표 고쳐야 돼. 이거. 이를 들은 이 대표가 내가 상임선대위원장인데 그럼 누구 말을 듣냐고 묻자 조 의원은 난 윤석열 후보 말만 듣는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표가 책상을 쳤고 선대위 회의는 바로 종료됐다. 야, 이 사람들도 다 나라 대통령 선거 다 이긴 거 이거 아주 망치는 거 아니야 이거? 어? 아, 국민 열망은 정권 교체를 그렇게 열망하고 있는데 김종인 이준석 이 두 사람이 아주 이 정치판을 갖다 그냥 완전히 혼란스럽게 깨트리려고 하는 거 이런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안 되겠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대표는 선대위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선대위 내에서 업무 지시사항에 반발하는 사람이 있어 선대위 운영체계상 바로 잡고자 이야기를 했다며 본인이 맡은 업무에 맞는 걸 지시했는데 상임선대위원장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바람에 언성이 높아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선거 때는요, 여럿이 핵심자들이 모여서 어떤 안을 갖다가 의논해 놓으면 거기서 이제 갑론을박해 가지고 안을 결정해 가지고 그래도 밀고 나갑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사장이 직원한테 아래 사람들에게 지시하듯이 뭘 지시하고 뭐하고 하고 하는 거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건 도움이 안 됩니다. 차라리 자기가 더 움직여. 자기가 더 뛰라고 자기가. 그런 사람이 최고입니다. 자기가 뛰어야 됩니다. 자기가. 나도 선거 많이 치러봤어요. 이준석이 보다 보면 내가 선거 더 많이 치렀지. 내 선거도 많이 치렀지만 남의 선거도 많이 치렀어요. 내가 정치 경력이 37년 40년 돼간다니까요. 이거 잘못하는 겁니다. 그건 잘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당에서 이렇게 불협화 소리가 나고 뭐하고 그러면요, 여당에 있는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나 여당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뒤에서 박수를 치고 아주 환영합니다. 예. 그리고 언론들은 재미있어요. 재미있어. 그래서 그냥 언론들은 그냥 막 내서 여당엔 또 여당에 힘이 있으니까 눈치 보고 그냥 야당에서 일어나는 일은요, 그냥 요만한 일도 이렇게 해서 그냥 날려버린다고. 그게 우리나라 아주 수준 낮은 언론들이 하는 형태입니다. 이것을 저는 옳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의 이야기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형수 욕설 녹음 파일 원본 틀어도 법적 처벌. 이거는 민주당의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이재명이 형수한테 개 쌍욕을 한 거,
뭐를 찢어버린다는 거 나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지 모르는데 앞으로 들어보실 겁니다. 이거를 부산에서 문재인을 지지하는 문통을 지지하는 그 단체에서 시민 단체에서 그저께 그 형수원 때 욕설을 한 거를 갖다가 그 방송차로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아주 난리가 났다는데요.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중앙선거관리에다 질의를 했습니다. 이재명이가 실제 자기가 형수원 때 욕설을 한 거 그것이 그거를 갖다가 청취했을 적에 선거법이 어떻게 되느냐 물었더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해서 발표한 것이 형수한테 욕설을 한 그 원본을 그대로 원본만 그대로 그 녹음판을 발표하는 것은 선거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괜찮다. 마음대로 해라.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민주당에서 아주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이재명이 후보를 검증해. 근데 없는 걸 만드는 게 아니야. 이재명이가 그 형수한테 개쌍욕으로 한 걸 형수가 그 핸드폰으로 그 녹음을 해가지고 그걸 그 나온 거예요. 녹음된 거예요. 난 그 녹음된 걸 들어봤어요. 정말 흉측한 욕을 하더라고. 이 세상에 한국에 5천만 명이면 5천만 명 사람 중에서 한 사람 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정말 그 특이한 일이에요. 이게 그래요. 어느 집안에서 그런 겁니까? 형수한테 그냥 뭐 그냥 섭섭하다고 얘기를 하고 무슨 더러운 뭐라고 다 뭔다 이렇게 해도 안 되는데 아니 형수한테 뭐를 찢어버린다고. 야 나는 지금 세상이 미쳤는지 몰라도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거 보면 대한민국의 5천 명 중에 다 대통령 후보로 나가도 될 사람들입니다. 난 아주 그냥 생각하면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말이 안 납니다. 그랬는데 그걸 이제 원본 파일을 네가 녹음을 틀고 이렇게 하니까 민주당에서 이거 큰일 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선관리에서 그렇게 괜찮다고 그랬는데 여기 민주당에서는 그 원본 틀어도 법적 처벌이 된다는 거예요. 쟤네들이 지금 정권을 가졌으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 정부의 실권 가진 사람들 지금 검찰이 조사하다가 그냥 지금 아직까지도 끌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냥 조금 많아요 지금. 아주 개수가 한두 가지 수십 개 그냥. 근데 이것도 선관위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쟤네들한테 너무 가슴 아픈 소리를 하니까 법적 처벌받는다. 이게 서영교입니다. 이 서영교. 민주당의 그 홍보 대변인. 아이고 민주당들은 그냥 후보를 제대로 만들지 후보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걸 탁탁 덮어가려고 후보 아들이 상습 도박하고 그다음에 마사지 클럽에 가서 유사성형 행위를 하고 했다 그러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거를 갖다가 그냥 덮으려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화두를 갖다가 딴 데로 바꾸려고 그냥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무슨 가짜다 못자 무슨 그렇게 그냥 터뜨리고 하더니 저 주간조선에서 발표했는데 보니까 일일이 다 조사했는데 거의 다 사실이더만 민주당에서 얘기한 것이 다 가짜더만. 에이고 답답합니다. 답답해.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녹음 파일과 관련해 비방과 낙선을 목적으로 녹음 파일을 유포하거나 틀 경우 위법 법적 처벌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위법 법적 처벌 그거는 관계 부서가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괜찮다고 해도 된다고 이미 발표를 했어. 근데 선거관리위원회 관리를 받아야 될 민주당은 쟤들 멋대로 당신들 멋대로 뭐 위법이다 법적 처벌된다 뭐 공갈이야 협박이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 상황실장을 맡은 서영교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일각에서 이 파일 원본을 다 틀면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은 가짜라며 이같이 말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뭐가 가짜야. 당신이 말하는 게 가짜지. 저런 사람들이 무슨 아이고 나 국회의원이라고. 지난번에 저 고민정 있잖아요. 고민정 청와대 뭐 예? 그 대변도 했었고 그 지금 국회의원 있잖아요. 민주당이에요. 고민정. 예? 그 고민정이 원희룡 그 제주도지사였던 나왔다 대통령 후보 나왔다가 그만둔 사람 있잖아요. 원희룡 후보가 그 성남시 그 대장동의 그 사건에 대해서는 아주 그거 그 터뜨리는데 아주 그 아주 일이 있잖아요. 앞장서는 그 원희룡 의원한테 고민정 의원이 뭐라 그러냐면 면책 특권 뒤에 숨지 말고 천면으로 나서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고민정이가. 아니 여러분들 아시죠? 면책특권 아시죠?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회기 내에 발언한 거에 대해서는 법에 처벌받지 않는다 하는 그게 국회의원한테 면책권 특권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근데 원희룡 의원은 제주도 지사로 있다가 사퇴하고 대통령 후보 나왔다가 후보에서 경선에서 안 돼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면책특권의 뒤에 숨지 말아라. 국회의원 자격이 이게 그 정도 가지고 국회의원이 나라가 개꼴이 아닙니까 이게. 그 사람이 의원도 아닌데 무슨 면책특권에 숨어. 이? 참나 기가 막혀서. 아이고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 하나하나 조사해보면요 별 희한한 사람들 다 있습니다. 아주 다 있어요. 아주 그 속 안에 들어가 보면 참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아주 정말 내가 입이 더럽게면 말을 못 하겠어요.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후보의 형수 욕설 음성의 원본 파일 유포는 공직선거법 후보자 비방죄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유권 해석에 대한 반박이 풀이된다. 후보의 국민들이 알 권리에 의해서 후보를 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후보가 형수한테 개쌍욕을 해서 실제 사실들이 있는 거야. 그게 거짓이면 안 되죠. 거짓이면 그건 비방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당선되게 하나 낙선되게 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후보가 했던 말을 갖다가 나타내는데 그게 무슨 선거법 위반입니까? 그런 걸 알기 위해서 이 선거운동 기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 후보에 대한 관계는 그거 있는 거죠. 뭐 후보가 무슨 예를 들어서 무슨 밥을 먹었는데 무슨 밥을 먹었다 뭐 먹었다 그 사실들이 있는 대로 그게 하는 게 그게 사실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거는 선거 관련해서 발표한 것이 아주 맞다고 봅니다. 이 정부의 눈치 보지 않고 해도 이렇게 발표한 것 같아서 아주 선거관리위원회 모처럼 그 문제는 잘한 겁니다. 잘했습니다. 서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후보의 욕설 녹음 파일을 비방이나 낙선 목적으로 틀 때는 위법하다고 밝혔다며 14분 통화 녹음 파일 중에 욕설 부분만 자의적 편집해 적시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후보 비방죄에 해당하므로 위법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거요. 본인이 확실히 그 말을 한 거, 그 사실대로 조금 더 거기 감이 없이 그대로 한 거는요. 이건 선거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 이게 법원에 판결 받으면 그 후보가 본인이 한 이야기를 가지고 했는데 안 한 것도 했다는 건 그건 흑색선전이 그건 문제가 되죠. 그냥 한 걸 가지고 한 건데 그게 무슨 문제 됩니까? 그거는 여당의 지금 힘으로 이 정권을 잡았다고 해가지고 그냥 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협박이에요, 협박. 이래서는 이 나라가 온전한 나라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선거 때 선거관리위원회가 중심을 잡고 진짜 이 우리 국민들의 축제 무대가 되는 이 선거 국민들이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여야래 어디에 그 편견 없이 올바르게 관리를 하는 거 그것이 선진국의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지난번에 4.15 선거 때 부정선거라고 그렇게 많이 고소 고발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그 판결에 조사한 게 없어요. 이건 선거관리인이 잘못한 겁니다. 나중에 정부가 바뀌면 그 문제도 엄격히 따지고 조사해야 됩니다. 막대한을 돈을 쓰는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선거관리에서 뭐 하는 겁니까? 아니 왜 고소하면 선거 끝난 다음에 이의 제기해가지고 고소하면 6개월 이내에 조사해서 판결하고 그러는데 지금 뭡니까 이게 1년이 넘고 1년 반이 지나고 이렇게 돼가는데 지금까지도 그 수십 군데에 대고 고소 있는 거 아직도 거기다 다루지 않고 있어요. 검증도 안 해, 조사도 안 해. 몇 군데만 했어요. 인천 연수구에 그 민경욱 그 의원에 거기하고 한두 군데 이거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나머지는 그냥 쌓여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말 내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엄정한 그 시시비를 따져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문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녁 때가 되셨는데 편안히 저녁 쉬시고 편안히 주무시고 또 내일 힘찬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권중광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